대선 후보들이 잇따라 지역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빠져 있습니다. 광주시가 빅그린 국가산단의 친환경차 안전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인양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미수습자의 흔적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포 신항을 찾은 추모객은 10만 명에 달합니다. 지자체의 공유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지만 헬멧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는 부족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남 민심을 공략하기 위해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가 경쟁적으로 지역 공약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약속을 지킬지 구체적인 실천 로드맵이 빠져 있습니다. 자동차 공약을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윤근수 기자입니다. 2012년 대선 당시 자동차 100만 대 사업은 박근혜 후보의 대표 공약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선 이후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했고 집권 4년 차인 작년에야 겨우 국가사업으로 확정했습니다. 그 사이에 사업비 규모는 1조 3천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1조 원이 줄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역시 후보들은 자동차 산업 육성을 광주의 대표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광주하면 차세대 자동차 산업을 바로 떠올리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광주를 세계적인 미래 자동차 산업 중심으로 성장시키겠습니다. 민주당은 자동차 산업밸리 구축과 전장 부품 기반 조성, 광주형 일자리 성공 모델 창출 등을 세부 공약으로 제시했지만 재원 대책이 빠져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내년부터 5년 동안 1조 1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면서 사업비 규모를 제시했지만 세부 내용에는 미래자동차 연구단지 조성만 들어가 있습니다. 광주시는 이 정도 공약으로는 실천을 담보할 수 없다며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약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두 야당 후보의 경쟁 구도를 지렛대 삼아서 요구를 관철시킨다는 생각이지만 후보들의 응답을 받아내기엔 투표일까지 남은 기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 선대위가 광주 전남의 대선 공약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추가 공약에는 광주의 경우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 창업단지 조성과 문화기술연구원 설립, 광주역 개발 등이 포함됐습니다. 또 전남의 추가 공약으론 해경 제2정비창 유치, 해조류 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제시했고 한정공대 설립 등을 광주 전남 상생 공약으로 재확인했습니다. 광주시가 자동차 전용 산단인 빅그린 국가산단에 친환경차 인증 업무를 수행할 친환경차 안전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친환경차 클러스터 사업의 추진 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현재 경기도 화성에 있는 자동차 안전연구원의 기능 중 친환경차 부분을 따로 떼내 빅그린 산단의 연구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는 전기차가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바뀔 것이라며 유관기관에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바닷속 세월호가 인양된 지 오늘로 꼭 한 달이 됐습니다. 내부 수색이 계속 진행 중이지만 미수습자 흔적은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양훈 기자입니다. 세월호가 인양된 지 한 달. 세월호 선체 수색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아직 미수습자의 흔적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선내에 진흙은 물론 각종 장애물들이 쌓여 있어 수색팀 진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최근 객실 진출입구가 추가로 확보되면서 수색 작업은 양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4층 객실은 단원고 학생과 교사 6명이, 3층은 일반인 승객 3명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입니다. 미수습자를 9명을 찾는데 지금 다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있으니까 기대를 해봐야죠. 지작물 제거용 작업대와 환풍기, 조명 등도 3, 4층 객실 진입로에 추가로 배치됐습니다. 세월호 선체는 우연히 하늘을 향해 누워 있어 5층 조타실은 땅에서 10m 이상 떠 있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증거 보존 조치를 취하기 위해 조타실 진입을 시도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선체의 움직임을 기록한 침로 기록 장치를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조타실 내부 진입은 본격적인 증거 조사의 예비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거 조사가 끝나면 그 다음에는 선박 저희가 현상 유지를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손을 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체조사위원회는 또 저타기와 방향타를 연결하는 전선 케이블의 상태 등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세월호 미수습자 조기 수습과 희생자 추모를 위해 목포 신항을 찾은 추모객이 1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가 거치된 지난달 31일부터 어제까지 셔틀버스 이용객과 음료 자원봉사 이용객 등을 토대로 목포 신항을 찾은 추모객을 집계한 결과 9만 8천 명에 달했습니다. 미수습자 가족과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눈 자원봉사자도 지금까지 1,700여 명에 달했습니다. 자전거 인파가 늘면서 지자체에서 빌려주는 공유 자전거 이용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 자전거가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지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휴일 오후 숭천보 자전거도로 자전거 행렬 속에 드문드문 오렌지 색깔의 자전거가 눈에 띕니다. 광주시에서 빌려주는 공유 자전거입니다. 공유 자전거 어디서 이렇게 시청. 시청에서 이렇게 타고 오신 거예요? 처음인데 네. 되게 좋네요. 저 자전거 없어가지고 빌려 타봤는데. 자전거길을 지나다 보면 이렇게 공유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이 많은데 대부분 기본 안전 장비인 헬멧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건 모르겠고요. 자전거도 저희 같은 경우는 없어서 이제 빌려 타는데 당연히 뭐 안전장구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안 갖췄을 거고 이 아이는 자전거 빌리면서 안전장구까지 같이 빌려주면 좋겠죠. 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착용하는 게 안전하지만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안전장비는 공유 자전거 대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시청과 도시철도공사 등 광주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유 자전거는 모두 640여 개, 이에 반해 헬멧은 300여 개로 자전거 2대당 1개꼴에 불과합니다. 광주시는 공유 자전거 예산이 한 해 4,500여만 원에 불과한 데다 대부분 자전거 유지 보수에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공유 자전거 운영 비용이라든가 안전교육 관련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에 이제 포함돼서 그쪽으로 할인을 해가지고 구매를 하는 거죠. 자전거를 타다 다칠 경우에 대비해 상해보험에 가입해놓은 나주시와 달리 광주시는 보험 적용도 안 돼 다칠 경우에는 이용하는 개인이 모두 책임져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지난 3년 동안 헬멧을 쓰지 않고 자전거를 타다 28명이 숨졌고 550여 명이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수억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쳐간 일당이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어제 광산구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2억 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18살 정모군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인터넷을 통해 금은방을 빨리 터는 방법을 익히고 범행 전날 사전 답사를 하는 등 철저하게 사전 모의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일은 안 하면서도 월급은 꼬박꼬박 받아가는 단체장들이 있습니다. 비리로 구속된 무안과 해남군수 얘기입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77%의 득표율을 기록했던 김철주 무안군수. 친형에 이어 공무원들이 비리에 연루되고 줄줄이 구속되는데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자신이 구속되는 순간까지 주민들에게 책임 있는 해명이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주민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주민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죠. 오늘도 많이 나오죠. 인사와 공사에서 전횡이 이루어지는 동안 지방의회 등 다른 선출직들의 견제와 통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도 법의 심판대 위에 정치 생명이 걸려 있습니다. 무안공항과 KTX 노선 등 현안 사업을 책임지고 챙길 주체는 없고 피해는 주민들 몫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김철주 군수는 지난 4일 구속된 뒤 보름을 교도소에 있었지만 이번 달에 월급 521만 6,600원을 받았습니다. 세금입니다. 이번 달은 다 나가고 정액급식비하고 직급 보조비가 안 나갈 거예요. 구속 이후 벌써 11개월째 군수실을 비워놓은 박철환 해남군수도 이번 달 294만 원의 월급을 받았습니다. 불미스러운 결과를 놓고 누가 뽑았느냐고 비난하지만 선택은 유권자가 한 겁니다. 겨울이 아닌 봄에 치르는 대선도 모두 유권자들 선택의 결과였고 유권자들은 또다시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금호타이어 대리점 업주들이 해외 매각 결정으로 심각한 생존권 위기에 처해 있다며 매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대리점주들은 금호타이어가 더블스타로 매각될 경우 브랜드 가치와 품질 저하로 대리점들의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해외 매각 절차를 중단하고 재입찰을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산업은행은 오늘부터 중국 더블스타와 본격적인 매각 협상을 시작해 상표권 사용 문제 등 세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호남권 최대 규모의 어린이 전문 직업체험관인 곡성 드림하이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드림하이센터는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해 올바른 직업관을 세우기 위해 마련됐으며 웹툰 작가, 헤어 디자이너, 금융 전문가 등 총 27가지의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드림하이센터는 연면적 1,800여 제곱미터에 36억 5천만 원을 들여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합동 채용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조선대 해오름관에 열린 설명회에서는 한전과 농어촌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신입사원 채용 요강을 설명하고 모의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이들 공공기관에서는 지난해 지역인재 채용률이 11%에 머물렀지만 올해는 15%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광주 문화예술단체들이 대선 후보들에게 문화정책 기본 방향과 10대 핵심 과제를 제안했습니다. 광주 민예총을 비롯한 40여 개 문화단체들은 문화 분권을 통한 문화민주주의 실현과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정상화 등 문화도시 광주의 도약을 위한 정책 방향을 대선 주자들에게 제시했습니다. 또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공익이사제 도입과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사업기간 연장 등을 제시했습니다.